죄송합니다. 어휴 숨차 헉헉헉.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곤 숨을 고르고 있는 날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쓰세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짝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저가 괜찮지 않아요. 상황이 이래서 차마 손수건은 못 빨아들이겠고 감사의 뜻으로 차라도 한 잔 사겠습니다. 난 구룡사 찻집과 그녀를 번갈아 가며 보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정말로 괜찮아요. 저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난 앞장서서 찻집을 들어간다. 찻집 안은 황토색 흙벽돌이 장식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화롯불이 몽그렇게 타고 있었다.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은 난 멀쭈미 서 있는 그녀를 부른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마지못해 앉는 신용을 하면서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다. 뭐 드실래요? 전 아무거나. 여긴 칡차가 맛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직접 칡을 캐서 다리신대요. 아네 그럼 7차로 할게요. 정태춘의 산사의 아침이란 노래가 조용히 찻집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모글모글 피어오르는 칡의 알씨한 향내음이 오랜만에 평화를 말해주듯 감미롭다.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젠 철수할 일만 남았는데요. 뭘. 그런데 구룡사에서 일하시는 분 같진 않은데. 동아리가 불교와 관련된 거라서 오늘 초파일 행사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초파일 행사를 도우면 동아리로 떨어지는 금전전 혜택이 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성함이? 미처 저 소개를 안 했군요. 별표 대학교 사학과 학년 정병진이라고 합니다. 전 올해 26이고요. 김미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26이면 저랑 동갑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서로의 신상이 소개되자 더욱 가까워진 듯 분위기는 활기차지기 시작한다. 한번 인연을 맺는 것이 어렵지 일단 인연을 맺고 나면 남녀관계란 급속도로 진전됨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이렇게 구룡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병진 씨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이쁜 미진 씨와 마주 앉아 있잖아요. 그녀는 살짝이 입술을 가리며 웃어 보인다. 그러면서 페이는 그녀의 보조개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그녀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기에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미진이를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26살 풋풋한 천지맘과 관능적인 원숭미를 동시에 간직한 모습에서 조금씩 그녀에게 빠져든다. 근데 하필 오늘 같은 초파일에 인연이 만들어질 게 뭐람. 나름대로 불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해 가려 애쓰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하필 그녀와 인연이 닿을 줄이야. 다시 한번 멀고도 먼 성불의 고행을 느끼는 순간이다. 나도 한낱 사바의 중생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인 것이다. 아까 보니 미진 씨 혼자시던데? 내 오빠 49제 때도 못 와보고 해서 겸사겸사.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가지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양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망울엔 조금씩 이슬이 베어든다. 그렇게 그녀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그녀의 연락처라도 알 요량으로. 저기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라도 병진 씨 연락처 먼저 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죠? 난 그녀에게 나의 삐삐 번호를 적어주자 내가 건넨 쪽지만 받아들 뿐 그녀는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 미진 씨 연락처? 저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날은 그렇게 그녀의 연락처도 받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러고 이제나 저제나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삐삐를 품에 안고 다녔지만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뇌리 속에서 미진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0212345667 낯선 번호가 삐삐로 수신된다. 누구지? 지방에서 자라 지방대학을 다닌 나로선 지역번호 02인 서울에서 연락 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여보세요. 네 9876 호출하신 분 좀 찾는데요. 병진 씨 저예요. 미진이에요. 미진이. 누구지? 고개를 갸웃거릴 때쯤. 구룡사 기억나세요? 김미진 씨. 안녕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합니까? 저가 미진 씨 연락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이것저것 바빠서.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있게 해야죠. 허허허. 구룡사에 단풍이 한창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구룡사에 다녀올까 하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아, 영광입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경에 그 찻집에서 뵐게요. 여기서 구룡사까진 1시간도 채 안 걸리니깐 전 12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호호호 그러실 필요까진 없으신데. 암튼 그때 뵐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무진장 기다려진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진이는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찻집을 들어서고 있었다. 미진은 회색 정장 바지 위로 빨간색 코트를 걸쳤는데 그때와는 전혀 색다른 느낌이다. 뭐랄까? 그전보다 좀 성숙해졌다고 할까? 네, 오래 기다렸어요. 마이너스 7개월이나 기다렸다고 못 빠지는 줄 알았네. 호호호호 죄송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걸으실래요? 미진과 난 찻집을 나와 구룡사를 향해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 등산객, 단풍을 즐기는 사람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무르익은 가을의 전경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국적인 풍경들이었다. 그 풍경 속에 미진과 내가 있었고 소중한 가을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 냄새 너무 좋다. 구룡사로 올라가는 포장길 위로 노란색 은행잎에 빨간색 낙엽이 떨어져 소복히 쌓여 있었고 길가로 시냇물이 졸졸졸 흘려내렸다. 병진 씨 구룡사에 자주 오세요? 그녀는 나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마치 오래된 여인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뿌리칠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저도 초파일 이후론 못 와봤어요. 미진 씨랑 오려고요. 호호호호 병진 씨 너무 재밌으시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미진 씨랑 오려고 한 번도 안 왔다니깐요. 농담 반 진담 반 건넨 말에 미진은 쑥스러운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면 걷는다. 미진 씨 저기 있잖아요.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당최 애인 있으세요? 없으면 대인 해주실래요? 미진 씨만 좋다면.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꽁딱거리던지. 애인은 없고요. 남편은 있어요. 네. 난 놀란 토끼 마냥 그녀를 쳐다본다. 농담이에요. 호호호. 그녀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실 호호거리기만 할 뿐이다. 정말 유부녀세요? 농담이라니깐요. 오늘 하루 병진 씨가 저 애인 해주실래요? 그년 나의 말을 의미 없이 받아 넘기면서 태연해 하고 있었다. 저야 언제든 영광입니다. 그날 미진과 난 구룡사를 돌아 다시 찻집을 지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쯤. 해는 느엇느엇 서산에 걸려 있었다. 벌써 이렇게 됐네. 미진은 당황한 듯 시계를 쳐다본다. 벌써 가시려고요. 저녁이나 먹고 올라가시지. 아니 오늘 안 올라갈 거예요. 오늘 병진 씨랑 자고 갈 거예요. 미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줄 알았다. 네, 뭐라고요? 순진하시긴 돈을 병진 씨랑 자고 간다고요? 왜 저가 싫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 병진 씨가 저 애인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난 너무나도 태연한 그녀의 이야기에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힌다.